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또 경악할 부정선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서 총 인구수는 2033명인데 무려 2033명인데 사전투표자만 2284명이 나와서 실제 행안면에 거주하는 인구수보다 무려 51명이 더 되는 인원이 251명이 추가되는 인원이 사전투표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부정선거 증거가 더 이상 더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의 인구가 100명인데 투표자가 200명이 나왔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증거를 더 찾고 다닐 게 아니라 이제는 부정선거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행을 눈뜨고 보면서 나라의 주권을 주사파 세력들에게 눈뜨고 넘겨줄 것입니까? 아직도 제도권에 보수 정당에 눈뜨지 않고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제도권의 권위들, 당장 정신 차리고 당신들이 먼저 족대를 메고 이 불의와 부정선거와 싸우십시오. 과거 대통령께서 목숨을 내던지며 십자가를 지고 실탄도 무장하지 않은 채 개업을 하셨던 것처럼 제도권의 보수 정당의 모든 권위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6.3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2000명 사는 시동에 표가 3000장이 나오면 이게 선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 척결하자. 선관위는 해체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신 우리를 책망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이게 뭐 선거 관리하는 겁니까? 선거 조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봉투에 이재명 개포용지 미리 기포해가 오는 놈도 있고, 자, 전부 앉아. 투표지 반출해가지고 밥까지 처먹고 온 놈도 있고, 남편 신분증 가지고 투표하는 마누라도 있고,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국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투표를 감시하러 오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일당의 독재, 정과 잡범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여기 있는데 어떤 놈이 주인 행사하는 거야? 안 돼!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습니까? 부총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관들도 반은 없습니다. 군수뇌부도 없습니다. 검찰총장도 탄핵하니 아니니 대법원장도 탄핵하니 아니니 이런 상황에서 본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배꼽이 훨씬 큰 부정선거만 득실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터진다! 다음,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7호에서 세계는 너무 망가졌죠? 망가졌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와 이것을 연방국가로 가서 공산화하겠다는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썩어빠진 정치인과 참신한 세력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짓으로 봐서는 이번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승만의 분노와 정신이 있고 박정희의 분노와 정신이 있고 전두환의 국어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직시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훈 의장님의 저항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4.19와 5.16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세웁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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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안면에 유권자가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이 2038명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본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무려 3,132명입니다. 이거는 거주인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자료고 사전투표 3,132명이라는 것은 표에서 보다시피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유권자도 아니고 거주민이 2,038명인데 사전투표만 3,132명이라는 이 투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마땅히 6.3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 과연 그럴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6.3 대선에는 100% 다 투표해서 이 악마들의 술책을 꺾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명백히 잘못된 것 다시 치러야 합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 모조리 다 한 명 한 명 신분 확인하고 새로 투표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038명이 사는 거기에서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하냐? 관내 사전투표만 2,400여 명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시다시피 자기 여동생도 아니고 자기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하고 지가 투표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묘하게도 이 여자가 누구냐? 신분 확인하는 선거 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으로 가능하고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가서 가능하고 학생증으로 가능하고 한 명이 여러 번씩 투표를 하니까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갈까? 지금 중국이 온갖 술책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치를 내릴까요? 중국인들도 무제한으로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도록 해라. 이것을 압력을 넣은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지방선거는 가능하지만 총선과 대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이 자기가 인터넷에다 SNS에 자기가 1번 찍었다고 이것을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민이 2,038명인데 사전투표 3,132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 자, 여기 보십시오. 거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 지금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관리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친 것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누구가 기표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투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6년에 우편 투표에다가 아무도 기표하지 않았는데 그냥 봉투가 열려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그것도 여러 장도 아니고 5장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재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저놈들이 부정선거 조작위원회가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누구가 찍혀 있다는 걸 보고 선관위에서 뭐라 하느냐? 이거 자작극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게 어떻게 자작극일 수 있느냐, 이 빌어먹을 놈들아! 그것뿐입니까? 인천 남동구의 중복투표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무엇이 가능하냐?
자, 학생증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하고 학생증으로 하고 여러 번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명부가 없습니다. 명부가 없어요. 명부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에서 대한민국 혈세를 들여서 선관위원들과 그리고 정당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해외 연수시켰어요. 선거 제도를 보고 오라고. 그 나라 중에 대만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만은 어떤 선거 제도냐? 아시다시피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는 당일 바로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합니다. 그것도 수개표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개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마음대로 관리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저 선관인지 조작선거관리위원회인지 지난 4.15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연수에서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못 찍도록 했습니다. 양산을에서는 저울을 가지고 평방 1평방미터당 129g짜리가 아니고 평방미터당 150g짜리 투표가 나와서 이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대법관이고 또 그런 인간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21대 대선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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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모든 뜻을 담아서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법대로라! 법대로! 법대로 하라! 법대로! 선관위원장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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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투표 이중투표에 이번에는 속구리 투표에 이어서 밥그릇 투표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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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여러분.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이제 오후 4시가 넘으니까 시원해지네요. 그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선거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본투표가 며칠 안 남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격 그리고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될까? 그래서 오늘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유치원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숙한 애국 국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자, 거짓말을 하면 결국 신뢰가 무너져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욱하는 마음에 혹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범죄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반성을 잘못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부정부패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런 잘못 반성도 회개도 뉘우침도 없는 그런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자가 리더가 되면 결국에는 그 조직 전체가 엘살바도르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교도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밴댕이 소갈딱지만 또 못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해. 조직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리더가 되려면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의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먼저 돼야겠죠? 근데 가족들끼리 허구한 날 쌈박질하고 욕하고 가족들이 맨날 범죄나 저질러가지고 깜빵 들락거리고 법원 들락거리고 검찰청 들락거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결국 그 조직도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모인 게 결국에는 국가가 됩니다. 가정들의 모임이 국가고 그렇다면 그 가정은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정도 하나 제대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망해요. 망해.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선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한미동맹, 넓게는 한미일, 이 태평양 자유세력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북중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와는 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북중러와 친하고 미국, 일본과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세계의 역사, 이 세계의 흐름에 완전히 그거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걸 떠나서 이번 선거는 완전히 뭐죠? 무효예요. 무효. 와, 저는 어떻게 선거 첫날부터 이렇게 부정이 많이 나오는 선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죠? 이 선관위가 갈수록 점점점 엉망이 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감사도 거부, 수사도 거부, 재판도 거부, 다 거부하죠? 그리고 사람 채용한다고 해서 다 채용 비리로 자기 측근들만 채용하니까 이게 점점 개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무슨 투표지가 나왔어요.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남편 거 투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 것만 투표했겠어요? 모르죠. 또 친구 것도 했는지 자식 것도 했는지. 그럼 그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전국에? 널렸어. 그 사람 한 명이 걸린 것 뿐이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투표가 돼 있는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 시작도 안 했는데 선관위는 자작극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자작극이 아니라 선관위의 조작극입니다. 조작극! 맞죠? 자작이 아니라 조작이에요. 조작. 그 선관위 설명은 그 사람이 봉투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받아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짓을 했다면 CCTV 뒤져가지고 벌써 긴급 체포가 됐겠죠? 근데 아직까지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선관위의 조작입니다. 조작!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굉장한 법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조직이 있어야겠죠? 보니까 지금 대법원이 중요해요. 대법원. 지금 작년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총선 무효선거 소송을 제기한 거 아시죠? 이거를 작년 4월에 제기했는데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재판을 아직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지금 대법원이 지난달에 굉장한 또 판결, 전원합의 재판결 내렸죠? 거짓말이라고 판결 내렸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완전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이 끝나면 분명히 누군가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 총선 때도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봉인지를 스티커를 붙였다 띄었다 지 맘대로 하고 있죠? 사실상 봉인을 안 한 겁니다. 이건 스티커를 붙였다 띄었다는 거는 봉인을 안 한 거고요. 이 관외 사전 투표를 밤에 바구니에다가 집어와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시죠? 이게 집어넣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봉인 스티커를 떼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관외 사전투표를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이게 오픈된 채로 갖고 내려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집어 들어갔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누락됐는지 추가됐는지 바꿔치기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선거 무효. 그래서 대법원은 작년 총선 선거 무효 판결을 실시하라, 선고하라, 판결하라.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벌써 불법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번 대선도 무효 판결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선고하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감사합니다.